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한글날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에서도 화상벌레로 추정되는 피해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참석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이번 주말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도 파도가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고 김기봉 2등 중사의 유해가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해는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굴됐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완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화상벌레를 받거나 물렸다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대책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창원의 한 대학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방을 같이 쓰는 학생이 벌레에 물린 것 같다며 벌겋게 부어오른 사진도 내용에 담았습니다. 근데 주변에 물린 것 같다는 사람은 있었어요. 뻘겋게 올라오고 뜨겁고 화상 입은 것처럼 변했다고. 모여서 얘기하는 거 듣기는 했어요. 벌레 나왔다, 물리면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 실제로 해당 대학은 지난 1일과 3일 기숙사에 사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잇따라 이 벌레에 물렸다는 신고를 받고 두 차례에 걸쳐 방역 작업을 했습니다. 닿기만 해도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부어 일명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탁지 개미 반날개에 물린 걸로 추정됩니다. 페데린이라는 물질과의 접촉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일주 이내에 통증과 함께 수포가 발생하며 심한 경우 오한 발열이 나기도 합니다. 이 벌레를 받거나 물렸다는 내용의 글이 최근 들어 전북 완주와 충남 천안을 비롯해 거제와 김해 등 경남 곳곳에서도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올라오고 있는 상황. 보건당국은 동남아시아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이 벌레가 최근 유입된 게 아닌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유래종은 아니고요. 국내 보고 사례를 보면 68년도에서 19년도에 이미 발견된 바가 있고요. 99년도 보면은 대한피부과 학회지에 이건도 보고된 바가 있어요. 보건당국은 피해 사례보다 벌레를 봤다는 신고가 대부분인 만큼 각 보건소에 방역 안내를 하는 한편 홍보와 대응 방안 등 대책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에도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리산에서 시작된 국제환경예술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참석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2019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가 하동 지리산 아트팜 일원에서 회복, 다시, 숨 쉬다를 주제로 막을 올렸습니다. 하동 바다에 버려진 폐그물과 어망, 헌옷, 넥타이, 천 등이 환경 보호를 상징하는 작품 보호막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호주 출신의 케비나 조 스미스는 우리 주변에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설치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I hope that using local materials that people recognize things from their daily life and from their work and from their consumption. 올해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포럼 지구와 사람 대표로 참석해 기후 위기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강금실 대표는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 근대법이 인간의 존엄을 지켜왔듯 생명 존중의 근본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위기가 쓰나미처럼 닥칠 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심해서 전 세계인이 나서서 뭔가 조치를 하면 그래도 인류가 완전 종말을 맞지는 않고 희망이 있지 않을까.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는 지난 2016년 대지미술가 크리스 두루리의 지리산 T라인을 시작으로 자연주의 현대미술가 에릭 사마크의 소리나는 돌, 자연주의 조각가 제임스 설리번의 또 하나의 나를 선보이며 생태와 환경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 작품은 다음 달 7일까지 하동 지리산 아트팜 전시에 이어 오는 11월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으로 자리를 옮겨 일반에 공개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올 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최대 10도가량 낮은데요. 오늘 진주의 아침 최저 기온 6도에서 시작하고요. 거창의 경우 3도에서 시작하며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올라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거창의 경우 일교차가 최대 20도가량 나서 체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창, 삼청, 함양 등 서부 내륙과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보이는데요. 서리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6도, 함안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3도, 양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3도, 산청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3도, 합천 23도, 사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이번 주말쯤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파도가 높고 바람도 강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지난 태풍 미탁 때 산사태가 발생했던 창원시 북면. 산줄기를 따라 흘러내린 토사는 급하게 치웠지만 아직도 산 곳곳엔 산사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면 또다시 피해가 반복될까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놀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래 비 오면 걱정되지 그래 자꾸 비 많이 오면 걱정되지.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7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이번 주만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 슈퍼 태풍인 만큼 우리나라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계속된 태풍과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데다 아직 복구를 마무리하지 못한 곳도 있어 자칫 또다시 피해가 발생할까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응급 복구를 신속히 완료하여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 펌프장이나 급경사지, 심수구역 등을 사전 예찰하고 기상청은 이번 주말 경남 등 전국에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특히 남해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도 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고 김기봉 2등 중사의 유해가 68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해는 교전이 치열했던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굴됐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고 김기봉 2등 중사의 유해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951년 12월 6.25 참전을 위해 27살의 나이로 집을 떠난 지 68년 만입니다. 70대가 되어버린 아들은 아버지의 젊은 유해를 받아들고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버님을 70년 만에 되어서 이제는 뭐 마음에 크게 끼일 것도 없고 이제 제 손 안 풀었습니까? 김 2등 중사는 정전협정을 불과 17일 앞둔 1953년 7월 10일에 전사했고 유해는 지난 5월 교전이 치열했던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에서 미처 쓰지 못한 탄약과 소총, 연필, 칫솔 등과 함께 발굴됐습니다. 김 중사의 아들이 지난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 유가족 DNA 채취에 참여해 발굴 석 달여 만에 신원이 확인된 겁니다. 12만 3천여 분의 유해를 더 찾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합당한 유가족 분들의 시료를 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를 체결해 화살머리 고지 공동 유해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해 170여 구, 유품 4만여 점이 발굴됐는데 아직도 13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은 소화기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장개실증은 최근 4년간 25%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운 대장개실증을 TV클리닉 건강이 보인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실은 내부 공간이 있는 장기, 식도나 위, 소장, 대장 또는 담낭, 방광 등의 약해진 벽이 늘어나 바깥쪽으로 돌출한 비정상적인 작은 주머니를 말합니다. 이 개실은 위장관, 특히 대장에 많이 나타납니다. 개실이 여러 개 있을 때를 개실증이라고 하고, 이 튀어나온 주머니 안으로 변과 같은 오염 물질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개실염이라고 합니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대장개실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08년에는 2만 5천 명에서 2014년에는 5만 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대장개실증의 위험 요인으로는 고령, 고단백, 고지방, 저섬유질 음식, 지역과 인종, 비만, 변비 등의 원인이 있겠습니다. 단순 개실증은 대부분 증상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개실증에 걸린 사람의 15% 정도에서 개실염으로 진행하는데, 그 증상은 급성 복통, 복부의 압통과 반발 압통, 발열 및 오한, 백혈구 증가증, 오심 혹은 구토, 복부 불편감, 배변 습관의 변화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CT는 대장 개실염 진단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검사 방법입니다. 급성 개실염일 경우에는 치료가 된 후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여 혹시 모를 악성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연히 발견된 대장 개실은 대부분 특별한 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실염이 내과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호전이 없거나 악화되는 경우 또는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특히 천공과 복막염, 누공, 대장 주위 농양 및 장 폐색, 대량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되는 경우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대장 개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대장 개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 둘째,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합니다. 발열, 오한, 오심, 구토, 복통, 직장 출혈, 배변 습관 변화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경우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대장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경남의 행사와 축제 소식입니다. 2019 거제 책 축제가 오늘 오후 2시 거제시청 시민공원에서 열립니다. 반려동물 축제 통영에서 놀아줄 개 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통영시 트라이애슬론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권역별 팸투어가 오늘 합천군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2019 진주가요제가 오늘 저녁 6시부터 진주시 평거동 남강둔치에서 열립니다. 예술공동체 큰들이 경상대 국어문화원과 한글학회 진주지회가 주최하는 2019 아름다운 우리말 간판 이름 뽑기 행사에서 으뜸상에 선정됐습니다. 넓은 들이란 뜻을 지닌 큰들은 진주시 상평동과 상대동, 하대동 일대를 가리키는 옛 이름으로 이 단체는 1984년 창립한 뒤 지역의 이야기를 진주의 지역어를 사용한 마당극으로 만들어 35년째 공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아름다운 우리말 간판 이름엔 디저트 가게인 달콤 쌉싸름과 커피점인 진해요, 밥집인 소복희 등이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이 토박이말 모바일 사전을 만들어 보급합니다. 토박이말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쓰던 참 우리말로 도교육청은 사라져가는 토박이말의 보존을 위해서 다음 달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도민들에게 정식으로 보급할 예정이며 모바일 사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대학통합 공동추진위원회를 열고 통합추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계획안은 통합 시기를 2021년 3월로 하고 대학교 이름은 양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1순위를 통합대학교 교명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 수렴과 의견 조사를 거쳐 다음 달 중순 통합 여부를 심의 의견합니다. 2000년 전 인도 아유타국 허왕옥 공주와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의 혼인을 인연으로 인도와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는 김혜지가 인도 정부에게서 마하트마 간디 동상을 기증받았습니다.
인도 정부는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 사업 중 하나로 김해 간디 동상을 기증했으며 김해 시는 연지 공원 내 국제 자매도시 기념원에 동상터를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진주성 인근 지역인 성북지구가 최종 선정돼 국비 18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진주시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 동안 421억 원을 투입해 청소년 수련관터에 청년 허브하우스가 신축되고 진주 문화원 건물에는 창의 문화센터가 건립되며 진주대첩 기념광장을 따라서 역사가 숨쉬는 테마 특화거리도 조성됩니다. 삼성중공업은 대만 해운사인 에버그린으로부터 23,000 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1천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400m에 폭 61.5m, 높이가 33.2m로 컨테이너 23,764개를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세계 최대 크기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남해군이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 조정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갑니다. 남해군은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 변경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공원구역 조정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의 한려해상 국립공원 면적은 68제곱킬로미터로 이 가운데 58%인 육지부의 공원구역 해제와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강화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지방자치법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경남도의회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전달한 데 이어 경기도의회를 찾은 자치분권 강화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타 시도의회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응 모색 등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대학교 김현태 교수팀이 개발한 스마트 돈사관리 시스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2019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포함됐습니다. 이 스마트 관리 시스템은 온도와 습도, 악취 등의 돈사 환경을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축산업의 스마트화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속노조 STX 조선지회 등이 어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박시장이 회복세지만 산업은행이 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수주 물량을 가진 STX 조선은 고사 위기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년째 무급휴직으로 고통받고 있는 조합원들이 하루빨리 복귀해서 STX 조선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일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국노총사나 전국건설플랜트노조는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고인의 억울한 사유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철저히 밝혀낼 수 있도록 노조에서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